교육에 대해서만큼은 그러잖아요. 가장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게 교육에 대한 방법이 그죠? 확고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학교에 이제 입학 상담을 하는 분들 중에도 우리 학교가 이제 영어로 프로그램이 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러는지. After Jesus said this, he looked toward heaven and prayed, Father, the hour has come. Glorify your Son, that your Son may glorify you. For you granted him authority over all people, that he might give eternal life to all those you have given him. Now this is eternal life, that they know you, the only true God, and Jesus Christ whom you have sent. I have brought you glory on earth by finishing the work you gave me to do. Now, Father, glorify me in your presence with the glory I had with you before the world began. I have revealed you to those whom you gave me out of the world. They were yours, you gave them to me, and they obeyed your word. Now they know that everything you have given me comes from you. For I gave them the words you gave me, and they accepted them. They knew with certainty that I came from you, and they believed that you sent me. I pray for them. I pray for them. I am not praying for the world, but for those you have given me, for they are yours. I remain. All I have is yours, and all you have is mine, and glory has come to me through them. I remain in the world no longer, but they are still in the world, and I am coming to you. Holy Father, protect them, protected by the power of your name, the name you gave me, so that they may be one as we are one. While I was with them, I protected them and kept them safe by that name you gave me. None has been lost except the one doomed to destruction, so that scripture would be fulfilled. I am coming to you. Now, I am coming to you. I am coming to you now. But I say these things while I am still in the world, so that scripture might, so they may have the full measure of my joy within them. 이제 그만 계속해. 14절 해야 되는데. I have given them your word, and the world has hated them, for they are not of the world anymore. Then I am of the world. Amen. 아이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자신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고 있다 보면 결국 도덕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넣는 겁니다. 마음판에 새기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그래서 가르쳐 주잖아요. 틀리니까 쟤네들이.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가 교육하고자 하는 포커스가 중요한 거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도 잠깐 핀란드의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핀란드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근데 우리와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은 대학을 가야 할 애들만 가지 우리처럼 다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술을 필요하는 아이들은 기술을 가르치고 자기 산업 분야에서 자기가 직장에서 어떻게 보면 그걸로 생활할 필요성이 있는 아이들에게는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지 우리처럼 무조건 대학을 보내기 위한 그런 입시 위주의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그런 시스템을 움직일 수가 있죠. 그냥 그 강의실 안에서 공부를 하되 교재는 진도는 다 다르다는 거죠. 진도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진도가 조금 다르면 엄마가 가만 안 둡니다. 다른 애하고 비교해가지고 막 너는 왜 뒤처졌느냐 이러지만 핀란드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처럼 학년 자체가 1, 2학년군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뭉쳐져 있어요. 1, 2학년, 2, 3학년, 3, 4학년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들이 그냥 공부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각 강의실 안에서 이렇게 자기의 진도에 맞춰서 자기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돕는 거죠. 근데 핀란드 교육에서 첫 1학년을 맞이했을 때 저도 생각지 못했던 건데 이 책을 읽고서 우리에게도 참 필요한 교육이 이런 교육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는 것이 뭐냐면 요즘 자녀를 하나만 낳잖아요. 하나만 낳다 보니까 또 요즘 부모님들이 세계는 다 동일한 것 같아요. 공통적인 요소가 뭐냐면 우리 아이 기죽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거의 다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때는 없었던 유모차도 막 수백만 원짜리 애들 태워갖고 막 이렇게 다니잖아요. 우리는 구경도 못했던 저는 뭐
제가 뭐 태어났을 때 그런 거 구경이나 했겠습니까만은 막 그죠? 막 썬루프까지 달려 있는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카트 뭐 비슷하게 태워가지고 아이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부모님들이 그냥 다 해준다는 거죠. 아이의 기를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마음대로 소리 질러도 내버려 두고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혼동을 느끼고 갈등을 느끼고 아이들이 이렇게 그 적응하기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학교에 들어와서 선생님한테 처음 듣는 말 안 돼.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애들이 어떻게 처음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 이게 어떻게 해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라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선생님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렵대요. 왜냐하면 단 한 번도 아이들은 안 된다라는 게 뭔지를 이렇게 잘 부모한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세 이전에 아이들에게 있어서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형성되어져 오죠, 아이들이.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뇌가 7살까지 발달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요즘 그 초등학교 4, 5, 6학년을 이렇게 글쓰기를 가르치다 보면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네. 그러니까 왜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냐면 7살 때, 6, 7살 때 우뇌가 발달되어져야 할 아이, 이 우뇌라는 건 생각하는 거잖아요. 생각해야 할 이 뇌가 발달되어져야 할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켜가지고 좌뇌를 키워버리는 바람에 우뇌 성장이 멈춰서 좌뇌는 그죠? 공부하는 우리가 말하는 수학, 산수, 곱셈, 빼셈, 덧셈, 나눗셈 단어 하나 더 외우게 만들어 글자 하나 더 공부를 시키는 욕심 때문에 결국 아이가 꿈을 펼쳐야 할 상상력을 다 잃어버리니까 생각하고 싶지 않은 아이가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나이에 맞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옆집 아줌마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육이 참, 근데 실질적으로 옆집 아줌마가 하라는 대로 여러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학교에 입학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그냥 들어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반절은 지금 상담에서 다 못 들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하면 무조건 일단은 다른 데 알아보세요 하고, 최근에 이렇게 전화 오신 분도 그럼 오늘부터 교회 가면 될게요 뭐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데, 오늘 가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요. 이 학교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기독교의 철학은 가정과 교회와 지금 학교가 함께 가는 기독교 철학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아까 도덕성을 틀어주면서 이야기를 할 때 공감대가 형성되어질 수 있는 것이 되어지 않은데, 그렇지 않으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공감대가 형성되어질 수조차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 유치원을 다니다가 이제 1학년 때, 내년 1학년 때 우리 학교 1학년에 오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 보니까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미국에 보낼 계획을 갖고 있대. 그래서 초등학교 때 영어로 교육을 시키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제 아내가 잘 가이드를 해줬어요. 계속해서 영어 학원을 다니면서 폴리 같은 데 좋은 데 다니면서 영어 공부를 계속 하게 해서 중학교 때 그렇게 미국으로 가시면 됩니다. 우리 학교는 그런 아이는 안 받습니다. 이렇게. 영어 공부가 목적이 되어져서 들으려고 하는 경우 이게 많다는 겁니다. 교육을 우리가 하고자 함의 목적은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자 함의 목적이 있는 거지, 세상적으로 말하는, 아까 얘기했죠, 세상 공부는 자기가 한다니까요. 해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공부 못한다고 세상을 못 사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부터 먼저 아셔야 돼요. 공부 잘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서울대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서울대 나온 사람들은요, 기업에서 서울대 나왔다고 할 때 그 서울대 나온 사람에 대한 기대가 다르다라는 거 알고 계세요? 내가 그냥 어디 그 지방대 나왔다 하면 예 하면서 조금만 잘하면 잘하시네요 이러는데, 서울대 나왔다 하는데 조금 틀리면 그 서울대 나온 사람이 이것도 못해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사람은 대하는 기대가 달라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나온 게 때로는 나을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래서 미국에서 대부분 이야기하잖아요. 기업에서 학생을 뽑을 때 절대 4.5 만점 맞은 애는 뽑지 마라. 얘는 공부 외에는 아무것도 못한다. 얘기하잖아요. 가장 기업에 필요한 사람은 적당히 놀 줄 아는 사람. 그러면서도 자기 일을 할 줄 아는 3.5에서 4.0이 제일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진짜 그래요. 공부만 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보세요. 그 공부하고 있는데 이것 좀 도와줘라고 얘기하면 어떨 것 같아요? 싫어요. 공부해야 하는데. 얼마나 이기적인데요. 자기밖에 몰라요. 공부하기 때문에 희생이나 헌신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게 그죠? 얼마나 그렇게 한번 시켜보세요. 얄밉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좀 더 헌신적이고. 근데 직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혼자 일을 잘해가지고 이렇게 뭐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직장 생활이라는 게 혼자만 잘해갖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같이 더불어 함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핀란드에서는 7살 되기 전에 어쨌든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로 인한 교육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부모가 꼭 가르쳐줘야 할 3가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Please, thank you, I'm sorry. 이 3가지만큼은 꼭 가르쳐 주어서 부탁할 때 please 이것 좀 해달라고 부탁할 때 아이가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는 아이가 되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늘 감사하다라고 선물을 받았거나 뭘 할 때 감사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무엇에 잘못됐을 때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이렇게 그렇게 순종하는 자세와 태도를 갖고 있는 아이로 꼭 가르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도 핀란드 교육을 참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보니까 이건 우리 부모님들이 감당이 안 되는 교육이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아이가 강의실에서 수업에 참여하든 말든 놀든 그냥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스스로 참여할 때까지 기다려준대요. 우리 부모님 중에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핀란드의 교육 자체라는 것은 뭐냐면 교육은 협동이지 경쟁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경쟁이 존재하는 곳은 스포츠에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공부에 경쟁이 존재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수능에서 평가 자체가 그죠? 수능 평가 자체가 상대 평가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오직 1등급을 막기 위해서 경쟁해야 하고, 그리고 내신으로 학교를 뽑다 보니까 그죠? 내신 성적 우수하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이 한국 교육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그 경쟁에서 밀려버린 아이들은 비참한 아이가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만큼 비참해지냐면 공부 못하면 인간 취급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학교에서 가치관이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참 안타까우냐면 공부 잘하면 모든 것이 용서된다는 거예요. 그 일반 학교에서 저희 아까 우리 여기 외웠던 우리 리니가 수중침, 아버님이 이제 목사님이 수중침이 계시는데 수중침에 중고등부로 갔는데 거기서 제가 물어봤어요. 화정 안 너희 반 중에 이렇게 성경 공부 모임 중에서 화장을 안 한 애 몇 명이야? 하고 물어봤어요. 하도 궁금해서 중학교 3학년이니까. 그랬더니 2명 있대요. 와, 그래서 그 한 명이 신기한 거예요. 한 명은 자기죠. 자기 린이고. 또 하나가 진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또 한 명은 누구야? 그랬더니 샘물기도학교 다니는 애. 그러니까 일반 학교 다니는 애는 100% 화장하고 다닌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이제는 화장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가 얼굴 이쁘면 모든 것이 용서되듯이 학교는 공부 잘하면 모든 것이 용서된다는 거예요. 그 가치관이 지금 헷갈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헷갈리고 있는,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지금 완전히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죠? 그러면 누가 사람이냐면 한국 공부는 솔직히 아까 여기 있지만 암기력이 좋으면 공부를 잘하는 것이 되잖아요. 근데 암기력은요, 계속 암기하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한국말로 그 요한복음 17장 통으로 외우는 것도 힘든 반에 영어로 막 이렇게 어쨌든 긴장돼가 여러분이 계시니까 긴장돼가지고 그러죠. 그 아침에 제가 선생님이 없는 날이거나 이런 날들은 제가 이제 가서 이렇게 암송을 점검을 하는데 진짜 잘 외워요. 왜냐하면 안 외우면 그날 페이스를 안 주거든요. 이걸 외워야 그 다음 공부할 수 있어. 아니
다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간 중고등부 반에서 그런 거예요. 학교에서 경쟁을 가르치고 결국 공부를 잘하면 화장을 해도 되고 공부를 잘하면 담배 펴도 되고 공부를 잘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이게 바른 가치관이냐는 거죠. 근데 또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행복한데 부모가 불행해요. 부모가 경쟁하는 거죠. 수학 문제 하나 더 풀게 하려고. 저는 또 개념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한국의 수학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연산밖에 없어요. 수학이 총 몇 개로 분류되어지는 줄 아시는 분? 뭐 그것도 모르시면서 또 수학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학은 그냥 대표적으로 초등학교에 나오는 것은,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대수학. 그리고 조금 나오는 게 6학년 교과서 후반부의 확률과 통계. 그리고 5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기하학이 조금 나와요. 끝. 그러니까 80% 이상을 차지하는 게 대수학이에요. 대수학은 뭐예요? 연산이에요. 사칙연산. 곱셈, 뺄셈, 덧셈, 나눗셈을 세 자릿수, 네 자릿수까지 계산하고, 그리고 점 찍어놓고 계산하고, 빼놓고 계산하고, 앞에다 마이너스 붙이고 계산하고, 가로 안에다가 열고 닫고 계산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하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만 열심히 하면 되냐면, 우리 학교는 기탄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리고 가서 중학교 때부터 이 연산이, 그러니까 수학 문제 틀리는 아이들을 보세요. 어디서 틀리나? 연산에서 틀려요. 연산에서 틀려요. 그리고 초등학교는 절대 사고력 수학 없습니다. 사고력 수학과 문장제 수학을 오해하면 안 돼요. 문장제 수학은 국어를 못해서 틀리는 거예요. 문장제는 문장에 대한 이해를 못해서 문장제 수학을 틀리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사고력이 아니에요. 누가 빵을 5개를 샀는데 2개를 주고 3개를 먹었다 그럼 몇 개가 남았을까? 뭐 이건 문장제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국어를 잘해야 이게 문장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고, 사고력 수학은 엄밀히 따지면 기하학이에요. 기하학.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에서 삼각함수에서 두 변의 달물꼴을 왜 곽이 같은지를 설명하고 증명해내라라는 것들이죠. 그럼 생각을 해야죠. 생각을 해야 돼요. 외국에서는 이 기하학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우리나라는 기하학 쪽보다는 대수학 쪽을 더 많이 중요시 여기고, 고등학교 때 가야 이제 함수하고 이제 미적분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만 열심히 시켜놓으면 다른 거 아무 걱정할 것이 없어요. 수학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얘기는 뭐냐면, 왜 자신감이 없냐면, 일반 학교를 다니거나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수학에 대한 왜 자신감이 없냐면, 수업 시간에 자꾸 현장학습 간다고 빠져나가서 그래요. 이게 사다리가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야 하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다리가 하나 없어. 놀러 갔다 왔더니. 그러니까 2개의 계단을 올라가려니까 이게 올라가집니까? 엄마는 현장학습이라고 뺐는데 알고 보면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놀러 다닐 때는 가능한 한 방학 때 다니시고, 학교 중에는 안 다니는 게 좋습니다. 우리 학교는 그럼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게 그 과목 커리큘럼을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김홍빈 전사님이 이거 한 달만 동안 작업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셨는데, 초등학교 과목을 넘어가면 그냥 우리 전사님이 만들어준 순서대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Zero. Bad. So can you guys write the reason why you agree or disagree right now? Okay. I'll give you 2 minutes. Okay. I right now. Do you need a paper? No. Yeah. I have. You got one? I You do number too? 1. What about students? 3, 5. Plastic surgery is necessary. No, but you disagree, right? You're saying What? no. So you just English. say why. What? Wait, 너가 no야 yes? Our team is yes. Ah, okay. Don't like it. If you compare 500 billion. What do you mean by this? 1 billion.
Actual has a plastic surgery. His life changes. Can you say it again? If one person has Wait. 형수, you're speaking so broken. if ugly human have sirs, you can SDA or C. What? SD teacher What is or get confidence. people get confidence? Okay. All right. So Just the famous doctor, and in the surgery, they changed the doctor. 네, 이게 초등학교 아마 스피킹 수업 시간을 우리 전사님이 가장 오래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영어 문법 수업 시간입니다. 네. 문법 교재는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문법이 필요 없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데, 네, 잠깐만요. 우리가 스피킹 하려고 하니까 문법이 필요 없다라는 엉뚱한 얘기가 나온 거고요. 원래 문법을 하려고 하는 미국 애들에게 문법은 우리 잉글리시라는 페이스에서 가르치고 있는 잉글리시는 10레벨까지 문법만 가르칩니다. 네, 왜 문법이 중요하냐면 라이딩을 해야 하니까 문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무엇에 포커스를 두고 있냐면 글쓰기. 그래서 대학 우리가 말하는 시험에도 SAT에도 라이딩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학에 원서를 낼 때도 우리는 점수만 보지만 얘네들은 SAT 점수는 기본 점수로 놓고 그 다음 보는 게 에세이를 봅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는 것 안에서 그가 어휘력과 그리고 문장력과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 것과 이 학교를 들어오기 위해서 어떤 꿈을 키워왔는 것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것과 이 학교에서 무엇을 너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에 대한 모든 계획서를 담고 있는 게 에세이예요. 그래서 그 에세이를 어떻게 쓰느냐가 대학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만큼 입시에 이렇게 진학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와의 약간의 차이점을 갖고 있는 게 미국의 입시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문장을 쓰려면 정확한 문법을 갖춰서 써야죠. 그래서 문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은 이제 문법을 강조하지 않는 이유가 말에다가만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문법 쪽이 약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일하게 이제 페이스로 문법을 해 가는데 페이스로 조금 이렇게 이해력이 떨어진 아이를 좀 돕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게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이 사용하고 있는 문법, 한국식 문법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나눴던 그 아이에 대해서 얘기했죠. 일어나서. 일어나서 그 아이에 대해서 얘기해서 굉장히 좀 알쏭달쏭한 아이야. 네,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제 글쓰기인데 이건 그 우리 작가, 동화 작가님이죠. 특별히 초청을 해서 5학년,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글을 쓰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작가로서의 글을 쓰는 법을 지금 아이 가르치고 있는데 이 선생님이 하소연하는 것이 남자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제발 좀 생각하는 아이들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선택이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서 내가 작가가 되지 않는다면 뭐 특별히 안 해도 되지만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과 미국 교육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는 써내지 못하면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은 대학 교육을 제대로 받으면 책을 한 권씩을 쓸 수 있는 수준이 되는데 우리는 아무리 대학 교육을 받아도 저처럼 책 한 권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으로 교육을 받게 되어져요. 우리 시대 때 교육이 그랬어요. 책 한 권 쓸 수 어떻게 쓰는지를 가르쳐 주질 않았었잖아요. 라이딩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은 글 잘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부러워하기 때문에 우리 애들을 글 잘 쓰는 애를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푸시를 가하는데 애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온통 생각을 갖다 다 끄집어내서 쓰고 싶어 써야 하는데 그래서 남자애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쓰기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책이 다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독해력이에요. 그리고 글쓰기를 잘 하려면 좋은 문장을 많이 읽고 그리고 외울 수 있으면 더 좋아요. 그 표현이 나의 표현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
그래서 아이들에게 다독시키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뭐 몇 권 읽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책을 내가 얼마만큼 이해, 독해력이 중요한 거예요. 독해력. 그리고 좋은 문장과 표현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게 영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독서예요. 독서. 어떤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우리 학교를 다녔던 분은 아마 계속 제가 반반으로 얘기하고 있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독서와 페이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페이스는 영어인데 그냥 한국말로 얘기하면 이게 교과서예요. 교과서. 페이스는 교과서고, 독서를 강조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독서가 창의성을 키우고 사고력을 키워내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글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집에서 제발 다른 공부 시키지 마시고 책을 읽혀주세요라고 제가 간곡하게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굳건하신 어머님들은 끝까지 옆집 아줌마의 이야기를 듣고 수학을 가르치거나 뭐 영어 단어 가르치는데 나중에 후회합니다. 아이가 그 얘기했잖아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 힘, 이건 사고력으로부터 와요. 이건 공부해 갖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주일날 우리 교인들한테 설교하면서 했던 다니엘이 얻었던 세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던 거, 지혜와 지식과 학문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지혜와 지식과 학문. 공부는 이 세 가지, 지혜, 지식, 학문. 이 지혜와 지식과 학문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최초에 누가 배추 가지고 김치 담아 먹을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잖아요. 최초에 누가 배추 갖다가 김치 담아 먹을 생각했어요. 거기 고춧가루도 넣고 마늘도 넣고 파도 넣고 소금에다, 누가 배추에다가 소금을 뿌려가지고 그걸 푹 죽일 생각, 절일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 생각을 했다는 거, 이건 교과서에 안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하버드 그냥 때려치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박스 안에다가, 네모 박스 안에다가, 애플을 처음에 만들 때 네모 박스 안에다가 스티브 잡스 자기는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이 안에 넣어주세요 그랬어요. 전기도 이만한 박스에 만들어서 여기다 넣어주고, 칩도 넣어주고, 뭐도 넣어주고, 넣어줘서 박스에 만들어주세요 했더니 전문가들이 만들어서 넣어준 것을 가지고 애플 컴퓨터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게 지혜라니까요. 지혜는 세상 공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이 지식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쓰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지식 있는 자를 데려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요즘은 인터넷에 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만 구글링이라고 하잖아요. 구글링만 하면 모든 지식은 다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머릿속에다 복잡하게 넣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냥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다니면 거기에 다 쳐보면, 요즘 다 그러잖아요. 네이버에 물어봐 그러잖아요. 그죠? 요즘 뭐 옛날 같았으면 뭐 누구한테 물어봐 그랬을 텐데, 요즘은 뭐 네이버에 물어봐 하면 된다. 그게 지식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을 그런 사람만 만들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2는 4를 빨리 공부하는 아이. 네이버에 물어보면 다 4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단어도 요즘 다 치면 나와요. 옛날에 우리 애가 그러더라고요. 여기 치면 사전에 다 있는 걸 왜 외워야 돼? 글쎄 내가 왜 외워야 하는지 나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외워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은근히 학문이죠. 학문에 대한 익숙함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김치를 담궜는데 지식을 가졌어요. 이제 처음에 지혜를 가지고 배추를 가지고 김치를 담그는 법 하면 이제 네이버에 찾으면 김치 담그는 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모든 아줌마들이, 모든 엄마들이 김치 담그는 법이 필요한 모든 재료를 다 똑같이 사다 놓고 김치를 담그는데, 왜 어떤 사람은 탁월하게 맛있고 어떤 데는 맛이 없냐 이거예요. 손맛. 이게 학문이에요. 학문에 익숙해질 수 있는 훈련이죠. 반복된 훈련.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은, 우리는 지식만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맛을 경증하는 것, 그죠?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도 탁월함을 표현해낼 수 있는 것, 이게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그러면 지혜와 지식과 학문을 가질 수 있었느냐? 성경은 딱 이렇게 표현해요. 다니엘서 1장 17절,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단어 모른다고 혼낼 그 시간에, 공부하라고 잔소리할 그 시간에 데려다 놓고 기도시키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학문을 주셔서. 우리나라 말 성경이 그거 참 잘
잘 다른 번역 성경보다도 그것만큼은 한국 성경이 참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지혜에 통찰하게 하시고 지식에 통달하게 하시고 학문에 익숙하게 해달라고. 야. 어쨌든 네, 글쓰기에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국어 교육을 이렇게. 자, 이거는 쉼표. 뿌리가 달려 있는 건 쉼표. 근데 심표 이렇게 심표 낮은 잘것 같아요. 보슬보슬 비 소리가 정말 좋네. 근데 비 때문에 나무가 잘 자라네. 어떻게 잘 자라는지 참 궁금해. 오, 멋있었어요. 자, 어때요? 느낌이 진짜 보슬보슬 비가 내리는 것 같나요? 네, 진짜 보슬보슬한. 네, 이렇게 국어 수업을 하고 있고 교재는 저렇게 저기 비타민은 독해력 교재고요. 훈민정음은 맞춤법 교재고요. 그다음에 나의 생각 글쓰기 교재. 글쓰기와 맞춤법과 독해력과 이렇게 교육을 어마어마하게 시키고 있고 우공비는 교과서를 우리가 구입을 해야 하는데 참고서로 쓰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국어 수업 말고도 이렇게 아가피아 독서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독서를 통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아까 글쓰기 수업 말고 글쓰기는 이제 5학년 이상 하는 거고 여기 1, 2, 3, 4학년 아이들의 아가피아 수업이 있습니다. 교재로는 계속 바뀝니다. 이번에 하고 있는 교재가 이제 우리 최정훈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이걸로 교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 쓴 거 뭐 썼니 하고 한번 가까보라고도 해보세요. 뭘 표현한 것들이 있고 넘깁니다. 네. 수학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오직 기탄입니다. 잔재나 선앙, 네, 잔악계나 기탄. 네. 여러분 기탄 C부터요 K까지 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집에서 시키려고 해보세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학교는 가능해요. 그런데 애들이 꼭 자기 학년 걸 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푸시하지 마세요. 조금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탄에 연마한 아이들은 5학년부터 센 수학에 대한 문제 풀이를 조금씩 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5학년 교과서에는 나오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절대 나오지 말아야 할 것. 그것 때문에 엄마들이 굉장히 이렇게 우리는 학원이 이렇게 초등학교 학원, 수학 학원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초등학교 5학년, 1학년 수학 교과서에 나오지 말아야 할 그것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최대 공배수, 최대 공약수 이게 나오지 말아야 할 것이 거기에 나오는 바람에 그래요. 그건 중학교 때 가면 다시 나와요.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다시 나올 걸 왜 초등학교 5학년 내놓고 애들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2학기 때 감쪽같이 사라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6학년 딱 올라가면 전부 다 평행사변형 면적구하고 면적구하고 면적으로 싹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면적은 다시 가로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하고 뭐 평행사변형은 윗대가리 더하기 밑에 대가리 해갖고 곱하기 높이 해갖고 2분의 1 뭐 이걸로 바뀌니까 다시 대수학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학원을 다녀서 공부를 잘하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어 놓은 게 한국 초등학교 교과서의 문제점이에요. 아마 최대 공배수, 최대 공약수만 없다면 애들은 5학년 때 그렇게 많이 헤매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근데 왜 최대 공약수, 왜 최소 공배수를 하는지를 몰라요. 왜 그걸 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왜 대수학을 하고 있는지 모르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적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럼 적분을 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미분을 알아야죠. 미분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함수를 알아야 돼요. 함수를 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방정식을 알아야죠.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방정식을 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네? 거기서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를 알아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인수분해를 해야 하니까. 그럼 인수분해를 하려면 아까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를 하려면 뭘 해야 돼요? 결국 곱셈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왜 덧셈을 합니까? 미분, 적분 하려고.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미분, 적분 할 줄만 알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미적분은 어디에 나오느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교과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미적분 할 줄 알면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 다. 예. 제가 쉽게 이렇게 농담 삼아서 얘기할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엄밀히 따져 들어가면 나중에 뭐 확률 통계부터 드리고 도형 아까 기하 들어가고 그래서 조금씩 어려워질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결국은 우리가 조금 조바심만 내려놓으면 그죠? 그리고 또 수리적인 두뇌가 있는 아까 있잖아요. 그 학문에 익숙함, 그죠? 학문에 익숙함 같은 문제를 보고도 문제를 잘 푸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그걸 이렇게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애들이 있어요. 수학적으로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것은 공간 도용이 부족한 아이들이 있다. 이건 뭐냐면 길치가 있잖아요. 아무리 운전하고 가도 거의 전봇대가 있었는데 왜 없지? 그런 수학적으로 그런 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 선생님이 오셔서 사회를 얼마나 재밌게 공부를 시켜주시는지 아이들이 너무 재밌다고 지금. 네, 그래서 초등학교 4-2라고 써 있지만 5학년부터 사회를 합니다. 그리고 SOT 과목에서 제가 미국의 역사 부분하고 미국의 그 국토지리 부분을 우리는 미국의 SOT 과정으로 공부를 하면 미국의 주도는 51개주의 주도는 다 아는데 대한민국의 도청 소재지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게 단점이고 미국 주도의 지도는 지오그래피를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잘 그리는데 대한민국 지도는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SOT가 갖고 있는 단점이어서 미국의 역사 쪽을 빼고 한국의 역사를 대체해서 원래 SOT에서 하도록 해요. 그래서 그 과목을 대신 점수로 지금 넣고 있기 때문에 한국 역사와 그다음에 한국 사회를 중학교 때부터는 저녁 시간에 그러니까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자를 절대 빠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미술은 과학인데 과학은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과학은 실험 중심으로 하는데 한국에 이렇게 그 실험 기자재를 잘 이렇게 발달된 곳에서 판매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기자재를 사서 학년별로 레벨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미 커리큘럼이 거기 쫙 되어 있어요. 우리는 사서 하기만 하면 돼요. 설명서대로. 그래서 우리 권혜진 선생님이 또 우리 권혜진 선생님은 물론 수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을 했지만 이게 상담학 또 미술 치유까지 또 이렇게 공부를 하셔서 자격증도 갖고 계셔요. 그래서 미술을 그냥 미술로 하는 게 아니라 치유 미술이나 활동 미술 쪽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면 네. 그러면 이 한자는 뭐하고 관계가 있을까? 물화. 왜 루스? 물화랑 관계. 얘들아 주수가 느니까 어떻게 되나 보세요. 안 엎으세요. 여기다 이렇게. 네, 저 방이 과학실과 미술실로 같이 사용하고 있고 우리 4학년, 5학년, 6학년 3, 4, 5, 6 전체를 다 과학과 미술을 일주일에 한 번씩 격주로 우리 권희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갑니다. 네,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저렇게 액티비티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2, 3학년입니다. 이거 체험학습인데 체험학습 수업 시간인데 아까는 아까 팀에 나온 아이들은 숲 체험 간 거고요.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지금 이걸 뭐라고 해야 돼요? 수 놓는 거 네? 그냥 바느질도 하고 뜨개질도 하고 수도 넣고 뭐 온갖 네 이게 단추도 꼬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나중에 가방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거기 아주 전문가인 우리 그 선생님을 영입해서 우리 학부형인데 봉사활동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넘어갑니다. 동아리 활동이었습니다. 이제 중고등부입니다. 넘어갑니다. 네, 우리 국어 시간은 한혜진 선생님 전교사 2급을 갖고 계신 선생님인데 결혼을 하셔갖고 임신을 해가지고 다음 학기는 대타 선생님 오실 것 같아요. 네, 네, 문법, 어휘력, 저렇게 독해력 이렇게 국어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네. MX하고 EX하고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한다? 분배 법칙 언제 쓰는지 몰라요? EX 더하기 3X다. 이거 두 개 어떻게 계산하지? 그냥 더해요. 앞에 숫자끼리 그냥 더해요. 네, 중학교 수학으로 올라가면서 사칙 연산하고 똑같은데 그냥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인데 차이점이 있다면 뒤에 A나 X가 붙었다는 것밖에는 다른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A 붙었고 X 붙었다고 못 더하고 못 곱하더라고요. 그죠? 참 신기하죠. 그래서 교재로는 숨막 훔나오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그 중학교 교과서를 이렇게 구입하려고 보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사셔야 돼요. 교과서는 여기 단체로 이렇게 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사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교과서와 거의 카피라이트 하다시피 한 개념 설명이 기가 막히게 잘 돼 있는 책이 저희 숨막 훔나오대라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책을 가지고 개념을 하고 있는데 SOT 반에 있는 아이들은 이미 SOT 교재가 수학이 있어요. 수학이 있는데 왜 저걸 도입했냐면 한국에 있는 아이들은 그 보통 보니까 문제집 2권 이상을 풀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SOT 교재 한 권만 풀고 공부 다 했다고 그러길래 좀 힘들게 해주려고 저 한 권을 더 준 겁니다. 그래서 저 책을 푸는데 다 저걸로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수학 선생님이 그 아이의 이렇게 수학의 레벨이나 수준에 맞춰서 책이 다 달라요. 그래서 조금 안 되는 아이는 문제집 복사라도 해주고 좀 잘하는 애들은 문제집 카피해서 이렇게 줍니다. 빠르게 이해하시기, 복사는 쉬운 문제고 카피는 어려운 문제예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중고등부 스피킹 수업 시간이고요. 지금까지 네, 우리 아니 그냥 틀어도 돼요. 네, 우리 그 애나 선생님, 애나박 선생님이 해주셨는데 이제부터는 우리 이제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박희진 선생님이 직접 이제 인도해 주십니다. Let's move on. 여기로 떠나가고 He says that was interesting, and then she says. 깜짝이야. 경향식당. Next memorable place is Gyeongsang. And when can we? We don't have time. 네. 네,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우리 선생님과 함께하는 사회 수업 시간이고요. 교재로는 네, 한 끝을 선생님이 추천해 주셔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사, 사회, 역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 교재로는 스스로 혼자씩 공부하도록 이게 그 오투 학습서를 줬는데 준 이유는 선개념을 갖도록 하고자 하며 SOT 영어로 되어져 있는 과학을 스스로 읽고서 이해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아이들을 한국말로 한번 읽으면 선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어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학 다녀보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도움을 주려고 한 것이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국내반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의 레벨이 되지 않는데 아이들은 영어가 레벨이 낮으면 그 페이스의 과목은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그러니까 영어의 레벨이 낮기 때문에 낮은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3레벨이다, 4레벨이다 하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이 창조과학 정도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공부가 제 학년에 맞는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염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 학년에 맞는 학습을 위해서 교재를, 한국 교재를 지금 그들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국 교재를 가지고 동일하게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을 이렇게 공부하고 있고, 영어는 그냥 영어니까, 영어는 뭐 레벨에 관계없이 아무리 여기에서 레벨이 낮아도 한국 일반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보다는 레벨이 높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공통 과목은 이제 페이스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원래 우리 교과목 자체가 처음에 중고등학교 이상은 페이스인데, 초등학교는 페이스를 이렇게 그 영어 교재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페이스 자체가 우리 이 메인 커리큘럼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공부를 시키면서 잘하는 아이들은 그게 그 교과서가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에게는 이게 교과서가 되기보다는 영어 학습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제 우리 학교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 학원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왜 원어민 선생님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원어민 선생님을 둘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이 책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어를 유창하게 하면, 영어로 물어보고 영어로 답하면 아, 이해했구나, 이렇게 되는데, 영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하면서 영어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문장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한국말로 설명해 봐야 하잖아요. 그래야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원어민 선생님을 이렇게 저학년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지고, 또 고학년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원어민 선생님을 두고 싶어도 두지 못하는 게 뭐냐면, 원어민 선생님 중에 똑똑한 선생님이 없어요. 공부를 못해. 그러니까 진짜 그래요. 수학, 물리, 화학을 가르쳐야 하는데, 그 고등학교, 우리 한국말 잘하니까 고등학교 입시생 데려다 놓고 뭐 수학 2, 뭐 미분, 적분 가르치고 하실 분이 몇 분이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구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을 구할 때도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게 뭐냐면, 고등학교 레벨 안에는 미국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오셨던 분이 이렇게 오셔야만 되는, 그래서 찾아야 돼. 그리고 미국 대학까지 공부를 하신 분을 찾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이렇게 그런 우수한 선생님을 지금 모셔왔는데, 또 괜히 상담한다고 선생님 힘들게 해서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잘 격려해 주실 수 있길 바라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을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 1회, 2회 막 지금 고등학교 이렇게 졸업하는 아이들을 막 꼬셔가지고 2년 꼬셔가지고 선생님 요원으로 보내려고 제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페이스로 제대로 공부한 아이들이 나중에 선생님으로 돌아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아마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 지금도 훨씬 나아졌지만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를 저학년, 자기 레벨이 되지 않는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페이스로 영어를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는 것은 영어하고 사이언스나 소셜만 줍니다. 사이언스나 소셜은 리딩이에요. 읽기, 이 리딩을 위해서 주고, 영어는 그래마, 문법을 위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왜 너는 두 권이야,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아이가 영어를 공부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얘가 5권을 갖고 있다 그러면 얘가 그냥 이걸로 이해가 돼서 이걸로 공부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페이스는 교과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나 초등학교 때 채택하고 있는 교과서는 아닙니다. SOT 과정으로 내가 공부하겠습니다 하는 아이들에게 채택하는 교재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금 학교의 가장 큰 어려움들이, 이제 요즘 인가로 나가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어렵게 정부가 자꾸 졸라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인가를 하고 싶어도 법이 없어요, 지금. 근데 지금 대안학교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6월 28일 날 공청회를 연다고 하더라고요. 국회로 좀 와서 좀 참석도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대안학교 법안이 통과되어지면, 이게 우리가 허가를 맡으면, 대안학교로서 등록이 되어지면 뭐 이제 학력 인정을 받는 학교가 되겠죠. 근데 검정고 시는 이렇게 뭐 문제되지 않습니다. 검정고 시를 공부하는 것, 이런 것 뭐 졸업하고 이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입시, 한국 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 아이들에게 입시하는 데 있어서 검정고시로 가는 것에 대한 약간의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만일
이렇게 대안학교로서의 인가가 되어지지 않고 있다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국 대학을 가고 싶어하는 아이들은 고등학교 때 일반 고등학교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시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 뭐냐면 애들을 그 입시 지옥에서 빼왔는데 데려다가 놓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부를 스스로 하는 아이들은 문제가 안 돼요. 자기가 좋아서 하고 있는데 뭐 건들 필요도 없고 혼자 알아서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모르는 거 물어보면 그냥 그것만 가르쳐주면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아이를 공부시키려다 보니까 애도 스트레스요, 선생님도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그냥 행복하도록 일반 학교로 보내주면 될 것 같고, 우리는 우리의 영성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양육하는데 좀 더, 그래서 글로벌 리더가 되도록 돕는데 좀 더 많은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붕괴의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의 진정한 리더의 붕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리더십의 부재라고 봐요. 그래서 반듯한 리더십이 나오면 한국 교회는 다시 세워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한국 교회의 리더십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학교 출신 아이들이 가능한 한 다 신학교로 가서 한국의 종교의 지도자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가장 아이들이 모범적이고 반듯하다 하면은 그들이 정말 한국교회 리더가 되어지기 때문에 저는 신학교로 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고, 애가 조금 문제가 많다 그러면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학교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해에 10명씩, 뭐 많이 필요 없죠. 우리 학교에서 10명씩의 목회자들이 제대로 배출되어진다면 한국교회 희망이, 한국의 희망이 있지 않겠어요? 네. 교재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스는 그냥 교과서다라고 봅니다. 네.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아침마다 저렇게 30분씩 성경을 읽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성경 일독에 지금 저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학년은 저렇게 다 같이 통독하고 고학년은 한 명씩 돌아가면서 통독하고 있습니다. 네, 고학년이 될수록 좀 타락하죠. 네. 이 시간은 이제 성경 암송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9시 반까지 성경 읽기를 하고 9시 반부터 10시까지 성경 암송을 합니다. 이때는 요한복음 지금 17장인데 영어로 암송해도 되고 한국말로 암송해도 됩니다. Prayer is not that you take them out of the world, but that you protect them from the evil one. 저때 뭐냐면 오늘이 아까 얘기했죠, 누적 암기입니다. 그래서 그 6월 말쯤 됐다 하면 1절부터 17절까지 전체를 다 저렇게 서서 암송을 하는 거예요. That I came from you and that I believe that you sent me. I pray for them. I do not pray for the world, but for those whom you have given me. 네. 그래서 저렇게 바이블 타임을 사용해서 성경 통독을 하고 있고, 성경은 이제 그냥 NIV 성경을 통해서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끝났나요? 이제? 악기. 네. 저기 악기 개인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전 사용하는 교재들입니다. 네, 앙상블 아까 했던 거고요. 전 초등부 지금 앙상블 하고 있는 거. 네, 수요일날 우리 김용필 목사님과 함께 열정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용표 목사님이 와서 아이들을 일주일에 1시간씩 들어가서 수업 시간마다 특강을 요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성경 읽기, 아멘 큰 소리로 하기, 저 손 들고 찬양하는 거. 수요일 날 예배 오시면은 부흥의 절이 가라 합니다. 저렇게 기도도 열심히. 그래서 우리 김용표 목사님과 함께 초등학교 5학년 이상 남자 12명 또 여자 12명 아마 이렇게 그 아이들이 가져간 그 뭐라고 해야 돼요? 안내문이 있을 겁니다. 거기 비용이 25만 원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비용을 안 썼길래 어떻게 하려고 비용을 안 썼냐고 그랬더니 뭐 헌금 주시면 받죠. 그래서 거기 예레모스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최소 비용을 뽑아보라고 그랬더니 25만 원 정도가 들어갈 거래요. 그래서 일주일씩 일주일 동안 아이들 영성 훈련을 이렇게 초등학교 5학년 남자만 12명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여자만 12명 이렇게 뽑아서 영성 훈련을 시켜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야, 25만 원에 인생이 바뀐다? 이건 진짜 싼 거라는 거죠. 그죠? 내 아이의 영성이 살아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줄 수 있다면. 그래서 드린 거에 그 시간이 없어요.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검정구 씨가 처음에는 토요일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그 지난번에 봄에 공고할 때 토요일로 공고가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면서 수요일로 다시 원래대로 환원이 됐다고 하니까 여학생들이 12명 하고 있는 동안에 혹시 검정고시 출신이 있다면 화요일 날 나갔다가 목요일 날 다시 들어오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고요. 남학생들은 이제 이상 없이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이거 김용표 목사님 직접 하는 거라 저희도 몇 명이 접수됐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12명으로 마감한다고 하니까 초등학교 5학년 이상입니다. 이렇게 신청을 좀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시 반부터 우리가 이제 태권도 계속 틀어주세요. 네, 태권도는 처음에는 이게 태권도는 그 우리가 체육 프로그램인데 초등학교 아이들은 생활체육이고 저렇게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태권도에 준한 체육을 저렇게 하고 있는데요. 1단만 따면 그 다음은 선택입니다. 안 해도 돼요. 1단을만 무조건 따도록 하고 있고 1단을 따면 그 다음은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뭐 여학생들이니까 뭐 어찌고 하는데 지금 여자들이 1단을 따고 난 다음에 2단을 따고요. 2단을 따고 난 다음에 3단까지 기어이 따야 하겠다고 하는 우리 여학생들이 안 해도 된다니까 했는데 아니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단기 선교 갈 때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나가면 아이들에게도 참 보람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고 있습니다. 9시까지 8시 계속 틀어주세요. 저건 이제 기타 이렇게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들을 담은 겁니다. 농구도 하고 놀고 별거 다 하고 놉니다. 그 8시 30분부터 9시까지 그 각 방에 가셔서 선생님들과 이렇게 잠깐 대화를 할 수 있는 계속 틀어주시면 돼요. 선생님과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때는 1대1 학생들에 대한 개별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제가 소개해 줬지만 혹시 이 커리큘럼에 대한 거나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나 학습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좀 더 이렇게 물어보시고 반에 가셔서 아이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또 강의실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고 그리고 혹시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분이 계시면 그것은 따로 날짜를 잡으셔서 선생님하고 1대1 상담을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6학년 초등학교 졸업하는 아이들에 대한 진로 상담에 대해서 아마 이제 다음 학기쯤에 아마 그 상담 요청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 대한 진로의 계획도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또 부모 교육으로 모이게 하시고 또 우리가 또 학교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되는데 또 기도로 후원하며 또 하나님 자녀와 함께 학교와 함께 가기를 또 이렇게 결정하며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택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들이 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자녀들로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